마취총을 쏘고 망을 휘둘러 잡고 내가 소방관인가 사냥꾼인가 어떤 비극을 이렇게 맞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남원소방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최규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사실 구조대장님이 이제 기고문 써봐라 해서 처음엔 좋았다 해서 합격이 돼서 어디 일보에 올라가고 했는데 그 후로는 별로다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속상한 마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 상황들을 맞이를 하잖아요. 좀 충격적인 장면들도 보게 되고 또 마음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도 마주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주저리 써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쓰다가 보니까 그 글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소방관이라고 하면 어떤 영웅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냥 사람 소방관의 모습은 어떨까? 이 안에도 분명히 정말 재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또 슬프기도 하고 가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소방관은 늘 희생하고 힘든 이미지로만 있어야 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줄곧 써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떤 노인의 그 죽음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노인의 자살이었는데 저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던 이제 독자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독자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제 60세 이상 되신 분이었더라고요. 저는 좀 여러 댓글들이 응원한다, 어떤 희망을 느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 독자님은 유독 그 글을 보고 굉장히 공감을 하셨나 봐요. 본인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노년인데 나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다. 나도 그 노인과 같이 때로는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그 댓글을 읽고서 사실 내가 이렇게 글을 계속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어떤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는 그런 글이 되고 싶었는데 때로는 제 글이 누군가한테는 또 절망으로 와닿는 그런 글이 되겠구나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글을 쓰면서 늘 그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제가 글의 어떤 포인트에서 뭔가 희망을 이야기하진 않아도 글 전반에 그 마음이 묻어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구조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남원이나 좀 시골 쪽은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동식물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무가 쓰러졌다, 이런 출동이나 아니면 뭐가 고라니가 나타났다, 멧돼지가 뭘 박았다, 이런 게 많아서 이 마취총을 쏘고 망을 휘둘러 잡고 하다 보면은 내가 소방관인가, 나는 사냥꾼인가. 문틈에 소 대가리가 꼈다고 그거 한 3번 빼주러 갔는데 그런 출동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너구리가 나왔다, 이 너구리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희가 너구리도 빼주고 그런 야생동물과 그런 가축과 그런 출동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그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불타는 그 상황에서 내 동료를 끌고 나오고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좀 이게 내가 사냥꾼인가, 유명 산악인 부럽지 않다 할 만큼 산도 많이 타고요. 아무래도 그 시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시골 소방관, 이렇게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골이라고 하면은 좀 좁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늘 어떤 관계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한 번쯤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회를 먹었던 그런 횟집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불타서 없어지고, 이제 작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어디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제 뭐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나와 어느 정도의 그런 관계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뭔가 어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냥 정말로 그냥 남일 같진 않더라고요. 또 저도 남은 주민으로 또 살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들이 늘 밟혔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이 그냥 평범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군대를 일단 직업군인으로 그리고 특전사에서 복무를 했고요.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로 이제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도 했고, 4대 그 극지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4대 사막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인데 거기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뭐 악어 농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서 뭐 해외 봉사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지내왔네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소방관이 될 때는 사실은 저는 그 경험들이 제가 어떤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활동들이어서 소방관으로 이제 직업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보내는 어떤 그런 감사의 눈빛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가슴 설레였고, 저희는 일단 소방차에 타고 있으면 막 지나가는 그 중학교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인사를 막 해줘요.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막 현장에 도착을 방화복을 입고 땅에 발을 딱 대면은 감사하다고 주민분들이 막 말씀해 주거든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매우 황송하죠. 그런 직업으로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좀 먼저 빚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먼저 그렇게 빚지는 마음으로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빨리 불을 꺼야겠다, 혹은 조금 무리가 되지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나 사건 중에 하나는 아이가 죽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모두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소방관들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이제 죽는 것과 아이가 죽는 거는 너무나 결이 달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눈동자에서 보이는 그 슬픔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많이 남아 있고, 자전거와 이제 차의 그런 충돌이었는데 정말로 그냥 그 아이는 그냥 평소 타고 다니던 그 자전거를 평소에 그런 속도대로 갔을 것이고, 그 운전자도 그냥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을 텐데 저희는 늘 어떤 비극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서로 평범한 날을 살다가 누군가는 또 죽음을 맞이하고, 그게 한 아이였고, 그 당시에 이제 조카가 막 걸어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조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걸어 다닌 아이도 어떤 평범한 날에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또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맞이할 테니 오늘이 좀
마지막인 것처럼 부모님께 안부도 좀 더 전하고 사랑한다 또 아내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직장인이고 또 그 일이 있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똑같은 직장인이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좀 사명감을 조금 더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직업일 뿐이지 우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고민에 있는 그런 직장인이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웅에 대한 무거운 그런 무게감이나 그런 이미지 그거보다는 사람 소방관으로서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어떤 재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썼던 글들은 아마도 제가 처음 마주하는 현장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임을 하면서 느꼈던 현장들을 글을 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는 조금 성숙된 그런 소방관으로서 어떤 연차가 더 쌓일수록 좀 더 생각이 달라지고 또 깊이가 또 달라지겠죠.